웨이플랜드에서 마스터리 북은 가장 효과적인 스펙업수단 중 하나입니다. 10이었던 4차 스킬의 상한선을 최대치까지 늘려주고 더 강력한 데미지를 뽐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섀도어가 필요한 모든 마북을 직접 드랍해서 얻어볼 겁니다. 극악의 확률을 가진 마북부터 퀘스트에서만 나오는 마북, 보스에서만 나오는 마북까지 어느 하나 쉽게 얻을 수 없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섀도어의 모든 스킬을 해금해보겠습니다. 일단 마북을 파밍하기 앞서 파밍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기 위해 섀도우의 스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정 확률로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페이크, 일정 확률로 적을 중독시키는 베놈, 일정 시간 동안 모든 스탯을 향상시키는 메이플 용사, 다크사이트 사용 시 강력한 한방을 가하는 암살, 몬스터의 방어력과 경험치 및 드랍률을 상승시키는 쇼다운, 일정 시간 동안 자신 및 파티원을 무적으로 만드는 연막탄, 그리고 다수의 몬스터에게 데미지와 기절 상태를 부여하는 부메랑 스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메이플 용사를 제외한 6개의 스킬은 20과 30 두 가지의 마스터 리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13개의 마스터 리북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파밍 순위를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이 중 주력 스킬인 부메랑 스텝은 마스터 시 타겟수와 공격력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메랑 스텝을 시작으로 파밍을 해주겠습니다. 부메랑 스텝을 파밍하기 위해 죽은 용의 둥지로 왔습니다. 이곳은 스켈로스와 스켈레곤 두 몬스터가 동시에 출현하는데 현존하는 몬스터 중 가장 높은 레벨대를 자랑하는 몬스터고, 부메랑 스텝의 레벨도 10밖에 안돼 두 마리씩 총 6번의 스킬을 사용해야 겨우 죽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원하는 보스 20북은 오직 스켈로스한테만 드랍되고 확률도 50만 분의 1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 파밍 난이도는 극악이나 다름없었죠. 참고로 이 50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은 거의 로또 당첨 확률과 맞먹는 확률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낮은 확률의 마북을 그대로 파밍하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으니 여기선 약간의 확률을 올리기 위해 스틸과 쇼다운을 섞어서 사냥할 겁니다. 스틸은 몬스터의 아이템 중 하나를 랜덤으로 훔쳐오는 스킬로 이미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사용한 바가 있고, 쇼다운은 신레벨 기준 드랍률을 20%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드랍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요? 물론 쇼다운의 후딜이 길어 실제 사용감은 굉장히 구리고 스틸 역시 지극히 비효율적인 스킬이지만 저는 과거 이 비효율적인 짓으로 일비를 먹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때의 기억을 살려 간단하게 먼저 100시간 정도만 사냥해보겠습니다. 백 시간이 지났고 먹은 거라곤 이 드래곤의 비늘이 전부입니다. 물론 판매가가 낮은 아이템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사냥한 시간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운 결과였죠. 에휴, 하지만 마냥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드래곤의 비늘의 드랍 확률은 25만 분의 1 확률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게 떴다는 건 50만 분의 1 확률인 부메랑 스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죽동에서 사냥을 해줬는데 이건 무엇을 암시하는 거지? 분명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겠지만 그래도 왠지 여기서 계속 사냥하기 좀 껄끄러워서 또 다른 사냥터인 남겨진 용의 둥지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죽동에 비해 스켈로스가 더 많이 나와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사냥터입니다. 물론 그만큼 자리값이 비싼 편이긴 한데 방금 먹은 드래곤의 비늘을 팔아 나름 돈도 생겼으니 큰맘 먹고 자리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사냥을 해봤는데 비록 사냥터는 바뀌었지만 제 데미지는 그대로여서 솔풀 기준 획득 경험치나 드랍 부분에선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더라고요. 그나마 다른 점이라면 이런 식의 날먹 사냥이 가능해 포션 값을 아낄 수 있었다 정도? 그래도 큰돈 주고 온 사냥터인 만큼 스켈로스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테니 부디 이번 100시간 사냥은 비늘이 아닌 다른 맛있는 게 나오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뜬금없이 쇼다운 20이 나와버렸습니다. 원래라면 만용을 잡아서 0.8% 확률로 얻었어야 되는 아이템인데 네스트 골렘한테도 나오는 줄 몰랐네요. 심지어 확률도 있다고인데. 아무튼 그렇게 본의 아니게 첫 번째 마북으로 쇼다운 20을 등록할 수 있었고 나름 기념비적인 첫 마북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을 해줬는데
그렇게 저의 200시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확률 낮은 마북을 처음으로 먹었으니 부스독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추가로 10시간을 더 사냥해봤고, 혹시 몰라 다시 한번 10시간을 사냥해줬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수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총 사냥 220시간, 드래곤 에비네를 제외하면 스켈로스가 드랍한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부스 20은 포기하고 다른 거부터 파밍할까 싶었지만 애초에 부스 20을 뚫지 않으면 이 마법들을 파밍할 수조차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바로 부스 20을 구매했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부스 20을 마냥 기다리고 있다간 2026년이 더 먼저 올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걸로 부스를 먼저 뚫어줄 생각이었죠. 다만 이 마북을 데려오기 위해 제가 지금껏 사용하던 무기와 가지고 있던 모든 주문서, 그리고 추억으로 남겨두었던 머시맘의 포자까지 전부 팔았다는 건데, 너무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충동적인 결정이긴 했지만 어차피 부스 20을 뚫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마스터리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떡하지? 이런 식의 영끌 파산 엔딩은 유튜브에서나 볼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게 현실이 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건실하게 파밍이나 할걸.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 지나가버린 버스니 후회는 그만하고 다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됩니다. 현재 가진 매소는 180만 매소. 그래서 일단은 공 100기짜리 망작 블러드 대거를 가져와 착용해줬고, 이런 약해 빠진 무기로 죽동에서의 사냥은 불가능할 테니 일단 무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돈 파밍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옛날 100시간 파밍기 때 그랬던 것처럼 하위 사양터로 내려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요람부터 시작해 무덤, 군영, 얼골, 월화종림, 무릉 등등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고, 결과적으로는 군용 3이 가장 파밍하기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드랍되는 장비와 주문서의 판매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순매소도 매수업만 있다면 시간당 100만 매소씩 벌려 돈을 복구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매수업 캐릭은 이전 영상인 표도 100시간 육성기에서 만들어 놓은 캐릭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 동안 군용에서 사냥한 결과 102였던 블러드 대거를 105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고, 돈도 다시 3천만 매소까지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턴 다시 죽동으로 돌아가 부스 20을 파밍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바로 길드 대항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길드끼리 서로 대결하는 그런 컨텐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냥 평범한 파티 퀘스트입니다. 다만 여타 파티 퀘스트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마지막 보상 맵에서 오직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마스터리북이 나온다는 점이었죠. 특히 제가 파밍해야 되는 암살 30과 쇼다운 30도 여기서 드랍되고, 각종 주문서도 드랍된다고 하니 마법과 매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길드원들과 파티를 맺어주고 슈행에게 말을 걸어 길드 대항전에 입장해줬습니다. 길드 대항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석을 때려 귀고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문에 도착하면 석상이 빛나는 대로 기본 공격을 가하기만 하면 되죠. 첫 번째는 4개, 두 번째는 5개, 세 번째는 6개로 총 15개의 석상이 빛나는데, 이렇게 빛났던 석상들을 2초 뒤에 때려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파티 퀘스트에 흔히 있는 함정 맵으로 신념의 방과 명예의 방에 있는 함정을 능력껏 돌파해 봉인되어 있는 롱기누스 창을 캐고, 이 롱기누스 창을 다시 정의의 방에 올려주면 봉인이 풀리면서 자동으로 클리어가 됩니다. 3단계는 몬스터를 처치해서 얻은 두루마리와 훈장, 왼쪽 문에서 나오는 술과 오른쪽 문에서 나오는 음식들 중 정답이 되는 4개의 아이템을 석상 앞에 올바르게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매판마다 석상이 원하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자 NPC를 클릭해 각 석상이 원하는 재물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겠지만 막상 실제로 해보면 웃기기. 아무튼 어떻게 막 놓다보니 3단계가 클리어되었고, 다음 맵은 수로 맵인데 여기서 루즈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옆에서 잠자고 있던 부캐와 바톤을 터치해주겠습니다. 수로 맵은 각 수로에 숨겨져 있는 왕의 물건들을 찾아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개의 수로 중 세 번째 수로는 30레벨 이하의 캐릭터만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따로 부캐를 파온 거였죠. 아무튼 3수로에 들어왔고, 여기선 이 악마 슬라임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줬고, 다음은 이제 발판 맵인데 여긴 편집의 힘으로 지나가주면 바로 상자 속의 왕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 다른 플레이어들과 합류해 스루에서 얻은 아이템들을 모두 해골 위에다가 뿌려준 다음 길데맨을 희생시켜 보스방을 열어주면 부캐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루즈로 들어와 보스방에 들어가주고 가운데 루비안을 파괴하기 전에 매소를 조금 뿌려준 뒤 루비안을 파괴하면 이렇게 빈사 상태가 됩니다. 에레고스 메익 사냥은 옛날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또 하나의 맥킬리스트를 달성했네요. 그리고 이어서 보스를 죽이면 아이템을 드랍하는데, 이걸 가지고 석상에게 말을 걸면
목표였던 보상방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각종 마법이나 주문서를 얻을 수 있는데 총 25개의 박스가 놓여져 있으니 제 부캐를 제외한 5명이서 각자 5개의 박스를 캐줬고 첫 판은 아쉽게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판을 이어서 했고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조금 더 빨리 보스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자를 캤지만 아쉽게도 아무것도 나와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어진 세 번째 보상 맵에서 누군가 마법을 먹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어진 네 번째 판도 한두 명씩 유효 드랍이 생기더니 다섯 번째 보상 맵에서 드디어 저도 새로운 아이템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쇼다운 30이었죠. 드랍 확률이 높아서 금방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와줄 줄 몰랐네요. 이건 이따가 길 때 끝나면 질러보고.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가지 아이템이 나왔는데 망민, 전지, 신점, 전방, 신이, 망체, 투체 등 여러가지 주문서를 먹을 수 있었고 길대가 끝난 뒤 모두 한꺼번에 정산해보니 2천만 매수나 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제가 군영에서 3일은 있어야 겨우 버는 매수인데 길드 대항전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야겠습니다. 정산을 마치고 방금 먹은 쇼다운을 뚫기 위해 쇼다운 20을 구매했습니다. 전에 한번 실패해서 그런지 확률이 76%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걸 실패하네. 그래서 다시 하나 구매해줬고 이번에는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20복을 뚫었으니 다음은 30입니다. 30부터는 성공 확률이 50%로 줄어들어 일체감치 2개를 준비했고 예상대로 첫 트는 실패했고 2트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쇼다운의 상한선이 모두 뚫린 거니 바로 스킬 효과를 확인해봤는데 드랍 확률이 4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꽤나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돼 바로 큰 덩으로 이동해서 효과를 확인해봤는데 사냥 시작 6시간 만에 홀리실드 20이 나와주더라고요. 물론 홀리실드의 드랍률은 꽤나 높은 편이고 그렇게 비싼 마법도 아니었지만 220시간 만에 스켈로스한테 뜬 첫 마법이라 그런지 굉장히 의미있게 느껴졌고 왠지 쇼다운 덕분에 먹은 마법이라 생각돼 쇼다운을 짓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쇼다운의 효과도 확인했으니 다시 돈을 벌기 위해 길드 대항전을 하러 왔습니다. 인원은 어쩌다 보니 첫날과 동일한 멤버들이 모였고 다들 숙련자인 만큼 이제는 10분도 안 돼서 보스를 처치할 수 있었죠. 그리고 덕분에 보상방도도 자주 갈 수 있어서 첫날보다 더 많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방 상자에서는 첫날처럼 주문서를 먹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마복들을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3개의 마복들은 길드 대항전의 3대장이라 불릴 만큼 비싼 가격에 판매되곤 하죠. 물론 그만큼 확률도 낮아 하루 종일 돌려도 하나 볼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상자 하나하나 진심을 다해 열어줬고 그 결과 3개의 마복을 모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에? 나와주길 바랬지만 그렇다고 진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3개나요. 그래서 바로 마을로 돌아가 마복을 판매했고 어쿰 30은 엠빵하기로 한 아이템이니 길드원들에게 분배금을 나눠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배분해주니 수중에는 1억 2천만 매소가 남아있었습니다. 시장 매소가 5천만이었으니 사실상 하루 만에 7천을 번 셈인데 이 속도면 조만간 부스 20을 사는 것도 꿈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부스 20이 1.65까지 내려와서 조금만 더 모으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했죠. 그래서 이후부턴 낮에는 죽동에서 쇼다운 사냥을 해주고 밤에는 길드에서 파밍만 해줬는데 죽동에서는 레벨업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소식은 없었지만 길드 대항전에서는 닌자 스톰, 프리저, 엘퀴네스, 패럴라이즈 등 잡다한 마복들과 암살 30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까지 할 수 있었고 이건 혹시 몰라서 구매했습니다. 이어서 장공, 망행, 망민 등 나름 비싸게 팔리는 주문서까지 나와주면서 파밍 시작 나흘 만에 목표 매수였던 1억 6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스 20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부스 20의 매물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매물은 언젠가 다시 올라올 테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날에 더 싼 매물이 나와있길 기도하며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고 바로 부스 20 매물을 검색해봤습니다. 예?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1.6억이었던 부스 20이 하루아침에 2.5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판매자가 많아지니 가격이 점점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은 1.9억에 걸려버려 기존 판매가보다 3천만 매수나 더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모아야 할 돈도 3천만 매수 더 늘어났고요. 물론 이 정도 돈은 길드 대항전으로 다시 벌어오면 그만이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미지수였고 돈을 모아오는 사이에 시세가 다시 안 오른다는 보장도 없어서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스를 캐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죽동에서 쇼다운을 던지며 사냥을 해줬는데 이거 팔면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바로 마을로 돌아와 방금 먹은 드비를 판매해줬고
어제 주문서를 팔고 안 받은 돈까지 받아주니 딱 1.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부스 20을 사왔고, 뭔가 흐름인 것 같아 바로 마북을 사용해줬는데, 반짝거리는 이펙트와 함께 드디어 부스 20이 성공했습니다. 와, 이 빛이 이렇게 영롱한 거였나? 그래서 이제 부스 20도 뚫었으니 빠르게 스킬을 초기화해 부메랑 스텝을 20까지 찍어줬고 바로 축동으로 돌아와 데미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부스 10대는 태산만 같았던 스켈러스였는데 이젠 하차는 뼈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비록 직득은 아니지만 부스 20까지는 성공적으로 뚫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얻을 부스 20을 포함해 아직 11개의 마북이 남아있고, 이제 이 다음으로 얻어야 되는 마북은 부메랑 스텝 30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북을 이미 가지고 있죠. 부메랑 스텝 30은 루디브리엄 최고 보스 파폴라투스가 드랍합니다. 그리고 파폴라투스는 기본적으로 버프 해제, 스턴기, 무적기, 다크스타 등 좀만 방심해버리면 바로 죽어버릴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이 페이지의 몸박도 꽤나 강력한 편이라 저레벨 유저가 잡을만한 보스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 상대가 섀도어라면 이야긴 달라집니다. 다크스타의 강력한 데미지는 메소가드로 막아주고, 버프 해제와 스턴기는 2층에서 피해주고, 무적기를 사용한다면 바로 다크사이트를 사용한 뒤 이렇게 암살을 사용하면 되고, 파폴라투스의 느려터진 공격 따위 부메랑 스텝의 무적 시간을 활용해 전부 피해버릴 수 있어 섀도어는 파폴라투스의 천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마북을 드랍하기 위해 틈틈이 파폴라투스를 잡아줬고, 언제 한번 우연히 다른 섀도어들과 함께 파푸를 잡아주던 날에 이렇게 부메랑 스텝 30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는 정당한 대가를 치른 뒤 인벤토리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이젠 다시 인벤토리에서 꺼내 제 역할을 하게 해주겠습니다. 네, 한방에 붙였습니다. 어차피 별로 비싼 건 아니어서 실패해도 다시 사오면 그만이었지만 그래도 한방에 붙으니 기분은 좋네요. 그래서 바로 아까 찍고 남은 포인트를 활용해 보스 30을 만들어줬고, 이제 바로 사냥을 해보면 진짜 그냥 믹서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프레의 깡패 다크코니언도 잡아봤고, 난파선에서 사냥도 해봤으며 섀도어들이 솔플하기 가장 좋다는 망둥이도 잡았는데, 와, 진짜 웅장히 가슴해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폴라투스도 와봤는데, 이제는 데미지가 1만씩 박혀서 벽 한 구석에 몰아놓고 날먹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녀석이 베놈 20을 드랍해서 매일매일 잡아줬어야 됐는데, 이제 여기에 돈kop하고 밥 먹으러 가면 개꿀이겠네요. 부스 30도 뚫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마북을 파밍해볼 겁니다. 다음으로 노릴 마북은 암살 20으로 유투 주니어가 드랍하고 확률은 부스 20과 같은 50만 분의 1입니다. 왜 섀도우 마북 드랍률은 하나같이 이렇게 괴랄한 건지. 그래도 이번엔 부스 30도 있고 유투 주니어가 나오는 위용둥의 자리도 널널한 편이니까 그냥 레벨업하러 왔다 생각하고 편하게 사냥해봤는데, 그렇게 편하게 148레벨이 되더라고요. 시간으로는 약 60시간 정도 지났고 쇼다운과 스틸까지 사용해봤지만 50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어낼 순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백제 무기인 화이트 니스록을 먹었다는 것과 몬스터 마그넷 같은 잡다한 마북이 나와 사냥이 지루하진 않았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위용동처럼 유투 주니어 개체수가 적은 사냥터에서 암살 20을 노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니 계획을 바꿔 다른 몬스터를 잡아 드랍을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은 바로 그리프의 숲. 이곳에선 3시간에 한 번 그리프가 출연하는데, 바로 이 녀석이 0.2% 확률로 암살 20을 드랍합니다. 공격 패턴으로는 버프 해제, 1대1에, 기절에 아주 그냥 종합선물 세트지만 어차피 보스로 피해버리면 그만이라 잡기도 쉬운 편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개꿀 몬스터를 진작에 잡지 않았냐면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프는 암살 20을 제외하고도 4차 전직에 필요한 영웅의 별, 용사의 의지를 얻을 수 있는 낡은 팔찌, 전사 4차 스킬을 얻을 수 있는 세이람의 목걸이, 공수 4차 스킬을 얻을 수 있는 날개바람까지 딱 봐도 중요해 보이는 여러 아이템들을 낮은 확률로 드랍하는데,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서슴없이 스틸까지 하는 사람도 존재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잡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105불대를 108불대로 업그레이드해줬고, 다음으로 이속도 많이 느리길래 켄타에게 돼지 한 마리를 분양받아온 다음 다시 5천만 매수를 넘겨줘서 은빛 깔기로 진화까지 시켜줬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사용한 매소는 매일 잡은 파풀과 방금 먹은 니스록, 그리고 길드 대항전에서 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리프를 잡으러 가보면 그리프 학살 준비 완료입니다. 그렇게 100마리를 잡아줬고, 지금까지 먹은 아이템으로 체인 라이트닝 4개, 햄스트링, 홀리차지, 전지 60% 등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암살은 없었지만 다행히 햄스트링과 홀리차지의 드랍률이 암살과 같은 0.2%여서 희망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죠.
어우씨, 이건 또 뭔 스킨이야. 아무튼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리프를 돌았고, 아무래도 그냥 돌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프가 잡힌 곳을 체크하며 저만의 그리프 시간표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 덕분인지 시간당 잡히는 그리프의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추가로 잡은 그리프에서 홀리차지와 아이스데몬, 블라인드, 디바인 차지, 그리고 0.02% 확률로 나오는 불대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 삼상 나이스. 그리고 지금 잡고 있는 녀석만 잡으면 딱 200마리째인데 진짜 암살은 끝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드랍 테이블을 찾아보니 이미 그리프한테 먹을 수 있는 마북은 전부 다 나온 상태였습니다. 딱 암살 하나만 제외하고요. 물론 기대값은 500마리에 절반도 잡지 않아 아직까진 나름 할만한 편인데, 그래도 또 보스 20대 마냥 언제 어디서 어떤 억가를 당할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암살을 먹고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쯤 돌았으면 원래 그리프 한 마리는 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안 나오네요. 말끝나기 무섭게 기습 점검으로 채널들이 갈려나가는 억가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제가 몇십 시간 동안 기록했던 이 그리프 시간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후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채널을 돌아다니며 그리프를 잡아줬고, 뭐야 이 모소유 그리프는. 채널이 갈려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경쟁자들도 더 자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자들이 모두 사라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망상까지 하고 있었는데, 아니지 잠깐만, 이 사람들 애초에 경쟁자가 아니지 않나? 생각해보니 저 사람들이 필요한 건 퀘스트 아이템이고 제가 필요한 건 암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만 말하면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암살만 먹겠다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흔쾌히 파티에 초대해줬고 아이템을 스틸하지 않겠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기 위해 최대한 뒷포지션을 잡으며 데미지를 넣어준 결과 성공적으로 그리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 이번 그리프도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협력하다 보면 시간표 없이도 더 많은 그리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보호마스터, 썬콜, 섀도워 등 여러 직업군과 동맹을 맺어 같이 그리프를 잡아줬고, 그중 몇몇 사람들과는 서로서로 그리프를 발견할 때마다 콜을 해주는 사이로 발전해 때로는 아이템을 드랍하고 때로는 유비들을 도와가며 수많은 그리프들을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다음으로는 한 나이트로드와 함께 동맹을 맺고 서로서로 위치를 공유하며 그리프를 잡아준 결과 365마리째의 그리프에서 드디어 암살 20을 드랍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래도 막상 이렇게 보니까 지난 고생들이 싹 다 잊어지네요. 그럼 이제 암살도 먹었으니 바로 뚫어줘야겠죠. 그래서 바로 마을로 이동해 아까 그 자리에서 암살을 사용했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암살이 비싼 편은 아니어서. 그리고 스킬 레벨이 20이 되었으니 아까 길드 대항전에서 미리 사둔 암살 32개도 질러주겠습니다. 그렇게 암살을 30까지 찍어줬고, 스킬 효과를 읽어보니 차징 시간은 12초에 데미지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냥이나 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한 군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파플라투스입니다. 예로부터 암살은 대파풀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스킬이었습니다. 파플라투스가 무적기를 사용할 때 다크사이트로 차징을 해주고, 얼음 속에서 나왔을 때 암살을 사용하면 강력한 한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때는 아직 암살이 10레벨이라 데미지가 많이 약했는데, 암살이 30이 된 지금이라면 얼마나 많은 딜이 나올지 기대가 됐습니다. 역시 파풀 한정 최고의 스킬답게 기대 이상의 데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는 가볍게 삭제시켜주고, 2페이지부터는 위협적인 공격은 없기 때문에 암살을 최대한으로 차징해봤는데, 와, 뽕맛 미쳤다. 물론 데미지에 비해 공격 방식은 비효율 그 자체였지만 이런게 또 낭만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저의 장난감이 부서져 버렸고, 이대로 가기엔 조금 아쉬워서 장난감 2호기를 새로 소환해 낭만 치사량으로다가 잡아봤습니다. 이게 섀도워지. 그렇게 두 번째 파풀까지 잡았고, 이 정도면 암살 30으로 볼 수 있는 재미는 전부 본 것 같으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마법을 캐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밍할 마북은 페이크 20입니다. 페이크 20은 다크와이번이 5만분의 1 확률로 드랍하는 아이템인데 앞으로 먹어야 하는 마북을 포함해서 가장 높은 확률로 드랍되는 마북이라 파밍 난이도는 꽤나 쉬운 편에 속합니다. 다만 다크와이번의 자체 체력이 높은지라 조금의 스펙업을 하기 위해 그리프를 잡고 나온 아이템과 기존에 사용하던 공 구장갑을 팔아 공식 블러드로버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때려보면 이제 세방컷이 나오니 바로 사람들과 파티를 맺고 다크와이번을 잡아주면 이렇게 쉽게 페이크 20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 마북은 드랍까지 총 15시간이 걸렸는데 지금까지의 마북과 비교하면 확실히 그냥 거저먹은 수준이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마북을 사용해줬고 바로 20레벨까지 찍어 회피율도 30%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일까 싶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 사기 아니야? 고작 회피율이 10% 올랐을 뿐인데 어지간한 공격은 전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레벨도 아직 20밖에 안 되니 여기서 더 안 맞을 수도 있단 소리였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30레벨을 찍고 싶으니 페이크 30을 드랍하는 위험한 동굴로 왔습니다. 대체 아무것도 없는 이 장소에서 뭘 할 수 있나 싶겠지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보면 이렇게 피아노스가 나오게 됩니다. 피아노스는 기본적으로 좌측과 우측에서 리젠되는 보스입니다. 그중 페이크 30은 우측 피아노스가 5% 확률로 드랍하죠. 확률만 보면 페이크 20보다도 할만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보다 배는 어렵습니다. 일단 피아노스의 젠주기는 12시간이 넘고 메이플랜드 최고가를 자랑하는 샤파이즈를 드랍해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찾는 데만 거진 3시간이 넘게 걸리고 설령 피아노스를 찾았다 한들 다른 고래판테 들키기라도 하면 저같은 한낱 섀도업 인물 따위는 옆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법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빠르게 피아누스의 체력을 반피하로 깎아 드랍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스킬 데미지가 약한 섀도어가 그런 게 가능할 리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의 힘을 빌릴 겁니다.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페이크 30을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매수를 터뜨리며 피아누스의 체력을 4분의 1 정도 깎아놓았을 때 갑자기 누군가 들어왔는데 다행히 스틸범은 아니었고 이번에도 다행히 그냥 평범한 유비였습니다. 진짜 누구 한 명 들어올 때마다 피가 말리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계속 피아노스를 때리다 보니 체력을 금방 반피 가까이 깎을 수 있었고 이제부터 나름 안정권이니 이후부턴 부메랑 스텝으로 천천히 딜을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혹시라도 죽어버리면 그 사이 누군가 들어와 자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혹은 일부러 성계를 터뜨려 고의적으로 플레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되죠. 특히 저기 죽어있는 비숍 친구가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40분 동안 집중하면서 열심히 부메랑 스텝을 사용해줬고 다행히 별 탈 없이 피아노스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드랍템은 아쉽게 몬스터 마그넷이 전부였네요. 첫 번째 피아노스를 잡고 난 뒤 바로 다음 피아노스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6시간 정도 지나자 드디어 두 번째 피아노스와 조화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메이그로 열심히 체력을 깎고 있었는데 휴... 그렇게 두 번째 피아노스도 다행히 스틸 당하지 않고 무사히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피아노스도 찾았는데 모든 채널이 빨체인 저녁 시간대에 잡아서 그런지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고 이어서 네 번째 피아노스는 한 길드원의 제보 덕분에 2시간 만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방송 중이어서 그랬는지 유독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중 한 명은 스틸 시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는 매수량을 더 늘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좀만 때려보고 바로 나가서 우려하던 상황이 펼쳐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 이 다음부턴 그냥 다 같이 피아노스를 잡아줬고 그렇게 20분 정도 지났는데 무려 단 4트 만에 페이크 30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모든 마북을 먹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서 이번 페이크도 나중에야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나와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흐름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바로 페이크 30을 질러줬고 원트에 성공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스라는 무법지대에서 페이크를 빨리 졸업한 것도 말이 안 됐는데 30부까지 원트에 붙다니 이건 분명 옆에 있는 길드원들 덕분일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을 담아 소소하지만 페이크 30의 분배금과 저의 성의를 합쳐서 인당 3,500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페이크 30도 뚫었으니 성능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스킬 포인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턴 레벨업에 집중하기 위해 망둥이에서 사냥을 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망둥이 집을 터뜨리면 6마리의 망둥이가 한꺼번에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모든 집을 터뜨려주고 맨 아래에서 망둥이들을 쓸어주면 시간당 780만의 경험치와 230만의 매수를 얻을 수 있어 돈과 경험치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사냥 피로도가 높아 오래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옆맵에 있는 피아노스 동굴에 놀러가 럭키펀치를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열심히 사냥해줘서 레벨은 151까지 올릴 수 있었고 피아노스한테 한 번 더 페이크 30을 먹을 수 있었는데 웬 처음 보는 마복이 같이 드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마복인가 싶어 확인해봤는데 도적 전용 마복이었습니다. 제 스킬창에 닌자 앰부시란 스킬이 없어서 이 마복의 존재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 닌자 앰부시는 전직관의 퀘스트를 깨야만 해금되는 스킬이더라고요. 이게 스킬 퀘스트였다고? 그래서 이 상태라면 섀도우 모든 마복 획득하기 괄호 열고 닌자 앰부시 빼고가 돼버릴 테니 바로 다크로드를 찾아가 퀘스트를 받아줬고 무려 자신이 손수 키운 제자 6명을 데리고 갈 기회를 준다고 해서 빠르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이길래 저렇게까지 생색내나 싶어 바로 10레벨까지 찍은 다음 스킬을 사용해봤는데 이거 짠 맞은 거잖아. 2차 스킬보다 못한 스킬이 4차에 있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섀도우 스킬이긴 하니까 남은 20북을 파밍해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틀린 시간의 길 사러 와줬고 여기 있는 바이킹들이 10만분의 사망률로 닌자 앰부시 20을 드랍합니다. 확률 자체는 10만분의 2였던 페이크 20과 비슷하고 페이크 20을 드랍하는데 15시간 정도 걸렸으니 이번 마북은 넉넉 잡아 20시간이 아니라 20분 컷 났습니다. 역시 이 친구도 자기 주제를 하는지 다행히 빨리 나와줬네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20북과 30북을 사용해줬고 혹시나 싶어 스킬 레벨을 30까지 찍은 다음 데미지를 확인해봤는데 그만 알아봅시다. 그렇게 닌자 앰부시도 전부 얻었으니 다시 망둥이에서 밀어두었던 레벨업을 마저 해주었고 152레벨이 되어 페이크도 30레벨까지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무적이네요. 페이크도 30을 찍었으니 슬슬 다음 마북을 파밍하러 가야 됩니다. 어느새 꽤 많은 마북을 모아서 이제 정말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파밍할 마북은 베놈 30과 연막탄 20입니다. 드랍 몬스터는 작품으로 드랍률은 꽤 높은 편이고 한 번 잡을 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옛날과 달리 지금은 8명이서 때려도 금방 잡히는 보스라 마북 자체는 금방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대형 보스를 그냥 평범하게 클리어하는 건 너무 낭만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작품을 솔플로 잡아볼 겁니다. 네, 진짜로요. 단신으로 작품을 클리어하는 게 가능한가 싶겠지만 우리 섀도우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착용하는 장비에 쌀먹 냄새가 진동을 하니 빠르게 스펙업부터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아이템을 착용해줬고 스공은 3828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방금 사용한 돈들은 붕어에서 먹은 페이크와 길드 대항전에서 먹은 어쿰 1개, 2개, 망둥이에서 번 돈과 그리고 착용 중인 장비를 팔아서 마련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쌀먹 세팅에서 중자본 세팅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니 다음으론 물약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구매해주고 만병통치약도 넉넉하게 준비해주면 이제 진짜 작품 잡을 준비 완료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시작됐고 일단은 이 8개의 팔 중 두 번째 팔을 먼저 떼어줄 겁니다. 작품의 두 번째 팔은 방어력과 공격력을 동시에 올려주고 자체적으로 회복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르게 떼어줘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메랑 스텝을 사용하여 아래 팔 4개를 동시에 때려주다가 어느 정도 체력이 깎일 때쯤 메소 익스플로전을 사용해 데미지를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보스 시작 31분째에 옆에서 같이 맞고 있던 첫 번째 팔이 먼저 떨어졌고 47분째에 겨우 두 번째 팔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팔을 떼어냈다면 이제 더 이상의 체력 회복은 없기 때문에 부메랑 스텝만 사용하면 되고 왼쪽 팔에서도 메익을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팔 3개가 한꺼번에 안 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메랑 스텝으로 공격해줬고 그렇게 마지막 팔 하나만 남았을 때 오른쪽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연막을 펼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네, 좀 급했어서. 아무튼 그렇게 볼일을 마치고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 마지막 남은 팔 하나를 열심히 때리다 보면 작품 입장 2시간 만에 드디어 본 페이지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작품의 몸통 페이지에는 총 3가지의 공격 패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스킬 봉인이 걸리는 번개 공격, 두 번째는 스턴에 걸리는 불기둥, 세 번째는 체력과 만화가 1이 되는 1대1이 있는데 어느 하나 맞는 순간 체력이 갈려나가고 행동불능으로 이어져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인생 절반이 무적인 섀도어라서 작품의 공격 따위 전부 부메랑 스텝으로 피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설령 타이밍이 잘못 맞아 공격에 맞는다 한들 페이크 30의 높은 회피율로 다시 한번 피해줄 수 있어 제가 공격에 맞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이 쭈쭈바 1500개 정도 남아있는데 작품이 끝나갈 때쯤엔 몇 개가 남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작품이 절 때리지 못하는 만큼 저도 작품에게 데미지를 넣긴 쉽지 않습니다. 부메랑 스텝의 데미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작품의 공격 모여와 패턴이 상당히 자주 들어와 대부분의 공격이 상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체 회복까지 해버리면 이건 뭐 거의 뚫지 못하는 창과 막지 못하는 방패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가져온 스킬이 바로 닌자 앰부시입니다. 아까는 비록 데미지가 약하다고 버린 스킬이었지만 알고 보니 공무 패턴이어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클리어 타임을 단축하기 위해 공무 때마다 닌자 앰부시를 사용했고 이어서 또 다른 스킬인 연막탄이 돌 때마다 메이까지 같이 사용해주면서 최대한 클리어 타임을 단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3억이라는 체력을 혼자서 깎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4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3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났는데 하마터면 작품 몸쪽으로 밀려 죽을 뻔했습니다. 3페이지부턴 작품의 공격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오랜만에 들어온 작품이라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때부턴 더욱 집중을 해 작품의 공격을 피해줬고 작품이 반피가 된 시점부터 몬스터가 미친듯이 소환됐는데 이러면 방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자리에 가만히 서서 부메랑 스텝만 사용해줬습니다. 이때가 아마 아침 8시로 플레이 타임만 7시간이 넘어가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는데 저 날아다니는 몬스터들 때문에 더욱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게다가 같은 키만 계속 누르고 있으니 손가락 관절이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 끝까지 견디면서 집중해줬고 그 결과 드디어 작품을 잡아 성공적으로 솔콤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요 시간은 8시간 46분, 총 28,000번의 공격을 가했고 포션은 쭈쭈바 900개 정도 사용했네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아이템을 확인해봤는데 아쉽게도 베놈 30과 연막탄 20은 없었고 대신 이상 블러드 대거와 작품의 투구 4개가 드랍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기존에 착용하던 정업 투구를 버리고 4개의 자투를 모두 먹어서 최종적으로 힘 이상, 회피 이상 자투가 나왔습니다. 솔콤이 끝나자마자 다시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파티를 맺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솔콤이 아닌 평범한 보스레이드였는데 아무래도 9시간이나 걸리는 솔콤으로 마북을 얻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작품을 시작했고 뭔가 구도가 일반 직업 vs 섀도우 같은 느낌이 돼버렸는데 이건 이거 나름대로 신선하네요. 그래서 바로 양쪽에서 작품을 조여줬고 초행길인 사람이 많아 몇 명 죽긴 했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았던지라 1시간 만에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마북은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다음날엔 길드원 분들이랑 다시 한번 작품에 도전했지만 이번에도 꽝이었고 길드원이 없을 때는 다른 작품 공대에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역시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5%였던 페이크가 금방 나왔어서 8%인 베놈도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하지만 마냥 운이 없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작품에서 베놈 30은 안 나왔지만 틈틈이 잡던 파풀에서 드디어 베놈 20이 나와 또 하나의 마북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길드 대항전에서도 지금껏 못 먹었던 암살 30이 나와 이제 거의 모든 마북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살 하나 먹는 동안 길드 포인트도 많이 쌓여서 길드 랭킹도 40위에 걸려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베놈 30과 연막 20 그리고 아직은 얻지 못하는 마북 2개를 제외하면 부스 20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더 이상 부스 20 파밍을 미룰 수 없으니 바로 스켈로스가 있는 큰 동으로 이동했고 그럼 저의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려웠던 마북에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비록 원하던 부스 20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샤프 30을 먹었습니다. 드랍 확률은 부스 20과 똑같은 50만 분의 1이지만 판매가는 그의 2배인 5억이나 됐었죠. 사실 사냥 중간에 또 다른 50만 분의 1 확률로 등장하는 햄스트링이 나왔어서 멘탈이 많이 나갔었는데 순식간에 5억 매소가 생기니 바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지 틈틈이 가던 자쿠맥에서 베놈 30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바로 이어서 연막탄 20까지 나와 섀도우 모든 마법 직드까지 단 3개의 마법만을 남겨놓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하지만 진짠 이제부터입니다. 보스 20을 제외하고 남은 마법인 연막탄 30과 메이플 용사 20이 현존하는 메이플 최고 보스 혼테일한테 드랍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혼테일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저의 이런 초라한 스펙으론 당장 혼테일은 갈 수 없어 이번 영상에서 두 마법을 먹는 장면은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성장하고 준비해서 혼테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법 직드까진 2개의 마법이 남아버렸지만 그래도 몇백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위해 다시 연랩하러 가보겠습니다. 끝!